안녕하세요. 발품대행소 거기입니다. 지난 시간 현장 답사에 이어 오늘은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청약에 앞서 몇 가지 짚어봐야 할 사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거기가 궁금하다 편은 사업 개요와 입지, 상품 분석, 분양가, 그리고 청약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에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09번지 1원에 들어섭니다.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에는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25층 13개 동 총 1509세대로 구성되는데요. 전용 77, 84, 117 등 7개 타입으로 공급됩니다. 입주는 오는 2023년 6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에는 영통구 원천동 303번지 1원 57만 1308제곱미터 규모 영흥공원을 개발하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지난 7월 분양한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 편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장기간 묶여있던 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 공원 부지를 민간 사업자가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나머지 30%를 주거 상업지역으로 개발해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민간 사업자 선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일조권 침해, 공원부지 일부를 비공원부지로 개발해야 하는 규정 등으로 반발이 심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는 지난 2016년 1월 영흥공원에 대해 전국 최초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했고 공모를 거쳐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민간공원 추진 사업자로 선정한 이후 이번에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이 분양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본궤도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먼저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 부지 위치 및 규모가 2차례 변경됐습니다. 첫 번째 안은 공원 남측 영통로에 인접한 위치였습니다. 10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최고 38층 19개 동 총 1999세대로 계획됐었죠. 영통로를 건너면 영덕초중학교와 청명중고등학교를 걸어서 통학할 수 있고 분당선 청명역도 도보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과 아파트 이격거리가 약 112m에 불과해 서풍의 간접 영향권이라며 부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 부지와 소각장 간 거리를 300m 이상 띄어 간접 영향권 밖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안입니다. 첫 번째 안과 비교해보면 소각장과의 거리는 멀어지지만 학교와 전철역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안은 영흥공원 골짜기 한가운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양쪽 봉우리를 많이 깎아내야 하고 단지로 접근하기 위한 계획도로를 신설해야 하므로 공원 기능 훼손이 우려된다며 다시 부동의 의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소각장과 300m 이상 이격거리를 두고 공원 기능도 훼손하지 않는 지금의 공원 북서측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아파트 부지가 결정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인데요. 단지 위치가 공원 위쪽으로 결정되면서 소각장과 함께 학교와 전철역까지 멀어지게 돼 입주자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게 됐습니다. 이제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의 전반적인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흥공원 안에 조성되는 단지 소재지는 원천동입니다. 위쪽 광교 생활권과 아래쪽 영통 생활권의 중간쯤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단지 주변 교통 환경을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면 단지 인근 42번 국도를 통해 경부 고속도로나 용인 서울간 고속도로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분당성 청명역은 걸어서 공원 산책로를 가로질러 가더라도 20분 가까이 소요될 것 같고 주변 버스를 타더라도 10분 이상은 걸릴 듯 합니다. 한마디로 역세권은 아닌 셈이죠. 다음은 교육 환경입니다.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에는 초중 고등학교 모두 단지에서 도보 10분 이상 소요됩니다. 특히 단지에서 영흥공원을 가로지르는 산책로를 따라 통학해야 그나마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요. 산책로가 평탄하게 조성되지 않는다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겐 쉽지 않은 길이 되겠죠. 또한 사방이 훤하게 뚫린 대로변에서도 불안한 요즘 숲속 산책로 송악길이라 제가 아이를 낳고 걱정이 많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 통학길이 마냥 좋지만은 않네요.
어쨌든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다시 교육 환경을 살펴보면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에는 영통 학군에 속합니다. 초등학교는 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영흥공원 남단 영덕초등학교에 배정됩니다. 영덕초등학교는 현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33개 학급에 950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8.8명, 교사당 학생 수는 24.3명으로 경기도와 영통구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유치원도 1개 학급이 있습니다. 중학교는 영통중학군 1구역으로 영덕초 졸업생들은 영덕중이나 청명중에 배정됩니다. 중학교 배정은 선 복수 지원 후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영덕중은 현재 28개 학급에 907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청명중은 이보다 적은 18개 학급 546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수원 2구역 남부학군에 속합니다. 고교 평준화 지역인 수원시 후기 일반고 배정은 1단계로 학군 내 고등학교 중 5개 교를 선택 지원해 50%를 배정하고 배정받지 못하면 2단계로 해당 구역 학교에 추천 배정합니다. 수원 남부학군 학교로는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에서 가까운 청명고등학교를 비롯해 영덕고, 태장고, 매원고 등 18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원은 영통역 주변이나 망포동 학원가를 이용해야 할 듯합니다. 이번에는 생활편의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배치도상 주 출입구를 단지 남단 한 곳에만 마련한 것으로 보아 주 생활권은 단지 북측 공업지대를 피해 남측 영통 생활권을 이용하라는 의도로 읽힙니다. 대형마트로는 영통역 부근에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영통점이 있고 북측 흥덕 IT밸리 근처에 홈플러스 원천점과 이마트 흥덕점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에는 삼성전자와 가까운 직주 근접 단지입니다. 수원이나 화성은 삼성 효과를 누리는 수혜 잔디들이 많은데요.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도 그중 하나가 될 듯합니다. 그러나 단지와 인접한 서측과 북측은 중공업지역으로 완성차 정비 사업소를 비롯해 크고 작은 자동차 공업사들이 산재해 있고 공원 북측 영통 아이파크 옆에 레미콘 공장도 자리하고 있어 이 부근에서 쾌적한 생활 환경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생활 환경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즉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사실 소각장 때문에 단지 위치가 변경될 정도로 민감한 부분인데요. 소각장은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단지 주 출입구에서 직선거리로 약 305m 거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소각장에서는 하루 600톤에 이르는 생활 쓰레기를 소각합니다. 지난 시간 현장 답사편에서 본 것처럼 수원시는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쓰레기 반입 소각 현황과 대기 오염 물질 배출 현황을 매일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만 보면 일반인들은 어떤 상황인지 쉽게 가늠하기 힘듭니다. 지난 2000년 가동을 시작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은 가동 20년이 넘어섰습니다. 환경부가 밝힌 소각시설 내구 연한은 15년인데 이를 초과해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시가 시설 연장 운영을 밝히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각장 폐쇄나 이전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입주자 모집 공고 단지 여건사항을 보면 가장 먼저 소각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단지 내 아파트 건물로부터 남측으로 약 300m 이상 이격되어 수원 자원회수시설이 위치하여 해당 시설로부터 대기 오염 물질이 배출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로 인한 조망권, 소음, 대기질, 악취, 배견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어 본 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원 자원회수시설 간접 영향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입주자는 향후 주민지원기금의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한 주민지원사항으로는 난방비와 학자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난방비는 아파트 세대 평균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이에 따라 58제곱미터 이상 세대는 월 46,200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소각장 주변 2년 이상 거주 세대는 고등학생은 학기당 40만원, 대학생은 학기당 80만원의 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이 외에도 수원체육문화센터 이용료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단 지원 조건은 소각장 부지 300m 이내의 단지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에는 소각장 부지에서 300m 이상 떨어져 간접 영향권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소각장 부지에서 300m 지점에 보이지 않는 차단벽이 쳐지는 것은 아닐 텐데 단 몇 미터 차이로 사업 시행자는 사업 승인을 받았고 그 몇 미터 차이로 입주민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이 배출 허용 기준치에 못 미치고 부지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 영향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각장이 집에서 가깝다는 사실은 그다지 기분 좋은 일은 아닌 듯 하네요. 다음은 자연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에는 공원 특례 사업으로 추진되는 단지인 만큼 그야말로 공세권 아파트입니다. 영흥공원은 총 59만 1,308제곱미터 중 아파트 부지를 제외한 50만 6,808제곱미터가 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이는 여의도공원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영흥공원에는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단지와 연계된 1.5km 길이의 순환 산책로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수목원에는 천여 가지 꽃을 심고 식물원을 지어 사계절 감성공원으로 꾸민다는 계획이죠. 이 밖에도 생태주제 교육수부로 연계된 친환경 교육공원이 들어섭니다. 영덕초, 영덕중 등으로 통하는 공원 산책로를 만들고 공원 외곽에는 미세먼지 방지에 효과적인 참나무 숲이 조성됩니다.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에서는 영흥공원 외에도 단지 인근의 영통중앙공원, 흥덕중앙공원, 원천저수지, 광교호수공원 등 공원과 녹지가 많아 여가활동을 느긋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단지와 타입별 평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지는 13개 동 총 1,509세대로 조성되는데요. 전용 77 타입 30평형 156세대, 84 타입 33평형 1165세대, 117 타입 45평형 188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동 배치 계획을 보면 13개 동 모두 니은자 형태로 배치해 모든 세대가 남동 또는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원 안에 조성되면서도 단지 자체는 건폐율이 15%에 불과해 단지 내 조경과 인동거리도 충분해 보입니다. 단지는 기존의 대지 레벨차가 있는 공원 안에 조성되기 때문에 남측이 높고 북측으로 경사가 낮아지는 북사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단지는 북고 남저 형태를 선호하는데 여기는 반대로 남고 북저 형태로 들어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별 배치에 따라 단차가 생길 것으로 추측됩니다. 단지에 설치된 외부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보고 추정해보면 보행자 출입구로 들어서 단지로 들어가는 113동과 106동이 1단, 112동, 107동, 103동, 104동, 105동 라인이 2단, 그 위로 111동, 108동, 102동, 110동, 109동, 101동 라인이 3단으로 단차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에 이렇게 단차가 생기면 단지 내 조경이 끊겨 보여 탁 트인 느낌이 덜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별 조망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지에서 영흥공원 조망이 가장 넓게 트인 것으로 보이는 곳은 101동, 102동, 104동, 105동 1, 2호와 103동 1, 2, 3, 4호 라인입니다. 그러나 이들 저층 세대는 공원 경사지형과 옹벽으로 조망이 가려질 듯합니다. 단지 내 뷰를 형성하는 3호에서 5호 라인은 106동부터 109동까지 가운데 자리한 동들과 동간거리가 충분해 조망권과 일조권 확보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110동에서 113동 2호에서 5호 라인 고층 세대는 영흥공원 뷰가 잠깐 보이다가 단지 서측에 자리한 공업지대를 바라볼 듯합니다. 그리고 단지 배치도를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출입구 배치입니다. 지형적인 특성 때문인지 몰라도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에는 차량 주 출입구가 남측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북측에 나 있는 출입구는 보행자 출입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500세대가 넘는 단지에서 차량 출입구가 한 곳밖에 없으면 아침 저녁으로 차량 진출입 체증이 생길 듯한데요. 이는 생활권이 열악한 북측보다 남측 생활권에 더 무게를 둔 단지 배치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반가운 사실은 지하 주차장 출입구 높이가 2.7m로 설계돼 택배 차량이 동별로 마련된 전용 주차 구획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근 수도권 일부 단지에서 택배 차량 지상 출입을 막으면서 발생했던 분쟁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주차 대수는 2,129대로 세대당 1.41대 꼴입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한 단지들의 주차 대수가 세대당 평균 1.2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나마
여유가 있겠네요. 이제 단위 세대 평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용 77 타입입니다. 모두 156세대가 공급되는 77 타입은 109동을 제외한 106동부터 113동 끝부분에 위치합니다. 3명 개방형 탑상형 구조기 때문에 거실과 침실 1이 남서향을 바라보는 세대는 침실 2와 침실 3이 북서향입니다. 반대로 거실과 침실 1이 남동향인 세대는 침실 2, 3이 북동향입니다. 침실 1의 드레스룸이 그리 넓지는 않지만 침실 3 옆으로 팬트리가 마련돼 있어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3면 발코니를 확장하면 침실 2, 3 사이즈가 꽤 넓어집니다. 디귿자형 주방 폭은 넓은 편이고 주방에 딸린 발코니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나란히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거실에서 주방까지 길게 개방감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탑상형 평면의 한계로 마통풍이 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84 타입입니다. 84A 타입과 84B 타입을 같이 보겠습니다. 84A는 가장 많은 553세대로 구성되고 84B는 162세대가 공급됩니다. 84A는 남동향, 남서향을 바라보는데 조망은 영흥공원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103동 2호 라인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84B는 모든 세대가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AB 타입은 침실과 거실 구조는 4베이 판상형으로 동일하고 후면부 구성만 약간 다릅니다. 84A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현관 창고와 침실 1에 드레스룸이 제공됩니다. 84B는 침실 4와 알파룸이 없는 대신 84A보다 현관 창고와 침실 1 드레스룸이 더 넓습니다. 84A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주방 옆에 마련된 침실 4입니다. 일종의 알파룸 개념인데요. 주방을 넓게 쓰는 것과 수납 공간을 확보하는 수납 특화 방식이 유상 옵션으로 나와 있습니다. 84B는 세대의 후면부로 영흥공원 뷰가 나오기 때문에 주방을 길게 뽑고 식탁이 들어갈 자리에 창을 내 조망을 확보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제 84C와 84D를 보겠습니다. 84C와 84D는 동별로 코너와 끝부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84C는 307세대, 84D는 143세대가 공급됩니다. 보통 L자형 주동에서 코너에 낀 세대는 탑상형 평면으로 구성되는데요. 84C는 코너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외형은 판상형 형태를 띱니다. 이면 개방형 평면이기 때문에 주방, 거실 마통풍은 안 되는 단점이 있는데 주방 측면창과 거실 전면창을 대각선으로 배치해 통풍에 신경 쓴 모습이 보입니다. 침실 1 드레스룸이 넓지 않고 침실 2와 침실 3도 판상형인 84A나 B보다 좁아 보입니다. 알파룸이 없는 대신 주방과 거실을 하나로 묶어 널찍한 개방감을 확보했고 다용도실도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할 듯합니다. 84D는 전형적인 3면 개방형 탑상형 구조입니다. 침실 3 수납 공간이 유용해 보이고 침실 3 창문과 거실창을 거의 일직선으로 배치해 마통풍이 안 되는 탑상형 단점을 극복하려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84 타입부터는 욕실 1 세면대를 밖으로 꺼내 건식으로 꾸몄습니다. 프루지오는 예전부터 부부 욕실에 이런 구조를 많이 적용했는데요. 최근에는 공용 욕실 위주로 선보이고 있네요. 117 타입은 40평형대답게 시원한 구조를 자랑합니다. 117A는 75세대, 117B는 113세대가 공급됩니다. 먼저 117A는 현관 창고와 침실 1 파우더룸, 드레스룸이 널찍합니다. 침실 2와 3의 방폭은 약간 아쉬운 감이 있지만 깊이가 충분해 아쉬움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침실 4도 좁지 않아 수납 공간으로 활용해도 좋지만 방 그대로 사용하기에도 충분해 보입니다. 117B는 코너 타입 3면 개방형 탑상형 평면입니다. 주방과 욕실 1 옆에 널찍한 팬트리 2개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욕실 1 옆 팬트리 창문과 거실 창이 일직선에 놓여 있어 탑상형이지만 마통풍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0평형대임에도 불구하고 침실 1 드레스룸은 너무 좁아 보이는데요. 침실 4에 수납 특화 옵션을 적용해 이 문제를 해소하라는 의도인 듯합니다. 침실 2와 3은 깊이가 충분해 보이지만 북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17B 타입은 거실과 침실 1에서 영흥공원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어 조망이 가장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분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가는 같은 평면 타입이라도 층과 동별 라인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분양가를 살펴보면 77 타입은 4억 9,200만원부터 5억 6천만원, 84 타입은 5억 7천만원부터 6억 4,800만원, 117 타입은 7억 1,200만원부터 8억 1,000만원 수준입니다. 주택대금 납부는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로 나눠내면 됩니다. 영흥공원 프루지오 파크비엔이 공급되는 수원시 영통구는
투기 과열지구여서 중도금 대출이 공급대금의 40%까지 가능합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77부터 117까지 타입별로 2,300만원부터 3,880만원입니다. 발코니 확장비가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한 단지 중 가장 비싸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시스템 에어컨, 평면 옵션, 현관 중문, 특가 품목 등 추가 유상 옵션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현장 84 타입 기본형과 확장비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보이는 평면이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 BM 84A 타입 기본형입니다. 다음 오른쪽 평면은 수도권 A 현장 84A 타입입니다. 두 평면이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수도권 B 현장 84A 타입 기본형인데요. 이 둘은 거의 판박이처럼 비슷합니다. 세 번째는 수도권 C 현장 84 타입 기본형이고 네 번째는 수도권 D 현장 84 타입 기본형입니다. 평면 설계가 흡사하고 발코니 면적도 큰 차이가 나 보이지는 않는데요. 발코니 확장비를 보면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 BM 84A 타입 확장비는 2,680만원인데 비해 A 현장은 1,220만원, B 현장은 1,427만원, C 현장은 1,606만원, D 현장은 1,78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들은 모두 올해 경기도에서 분양한 푸르지오 단지입니다. A는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 B는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C는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 D는 매교역 푸르지오 SK뷰입니다. 같은 경기도에서 같은 건설사가 짓는 비슷한 평면인데 발코니 확장비가 많게는 2배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어쨌든 이상 분양가를 살펴봤는데요. 이를 확장비와 옵션을 제외한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로 환산하면 1,890만원대입니다. 그러나 타입별 최고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비를 더해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로 보정하면 77 타입은 1,943만원, 84A 타입은 2,045만원, 117A 타입은 1,883만원 수준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전용 면적, 공급 면적, 계약 면적 등 법적인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은 일명 서비스 면적으로 지난 2006년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세는 건설사들이 처음부터 확장형으로 평면 설계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발코니 확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분양가 규제로 가격을 손대기 어려운 건설사들이 발코니 확장비와 이런저런 옵션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2차례 고시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기에다 발코니 확장비도 확장 부위별로 확장 전후를 비교해 산정하고 확장 부위별 심사 기준을 개선하면 최대 3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무조건 확장형을 선택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좀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로선 건설사가 책정한 확장비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엔 단지 주변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 BM이 들어서는 영흥공원 주변에는 신축 아파트나 최근에 분양한 단지가 없습니다. 공원 북쪽에 있는 영통 아이파크, 영통 아크로파크, 원천 신미주, 신동아 파라디움, 원천 삼성 1차 모두 15년에서 29년차 구축 아파트들입니다. 청명역과 가까운 공원 남쪽 벽산 삼익, 대우, 동신 아파트도 20년이 넘은 구축 단지들입니다. 그러나 벽산 삼익, 대우, 동신 등 3개 단지는 그동안 시세 변동이 별로 없다가 작년 가을부터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영흥공원 개발 호재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 중 벽산 삼익 아파트를 보면 74 타입이 작년 8월까지 3억 원대 후반에 머물다 9월 들어 4억 원을 넘었고 5개월 만에 1억 원이 더 올라 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7월에는 5억 7천만 원에 거래된 물건이 나왔습니다. 8호 타입도 마찬가지 양상인데요. 지난해 1년 동안 4억 원대 중후반에 머물던 시세가 12월 5억 원을 넘더니 2달 만에 1억 원이 더 올라 6억 원을 돌파했고 지난 8월 11층이 6억 8천만 원에 실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1년 만에 2억 원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물론 이 단지들은 영흥공원 개발 호재를 누리는 역세권 단지라는 장점이 있지만 입주 2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가 재건축 이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격 상승세를 보인다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 단지와는 직접 시세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범위를 좀 더 넓혀 영통구에서 최근에 분양했거나 입주 5년 이내의 단지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망포동에서 분양한 영통 아이캐슬 3단지를 보겠습니다. 분양 최고가는 75 A타입 5억 5,900만원, 84 A타입 6억 1,700만원, 105 타입 7억 6,420만원이었습니다. 바로 위에 자리한 영통 아이캐슬 1단지와 2단지 시세가 올 들어 75 타입 7억 1,000만원에서 7억 7천
8천만원, 84 타입 8억 1천만원에서 8억 4천만원, 105 타입 9억 8천만원대에 형성된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로 전 타입에서 두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원촌동에서는 최근 분양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와 가장 가까운 신축인 광교 더샵과 광교 아이파크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입주한 광교 더샵은 그동안 분양권 거래만 있다가 84 타입이 작년 말 한 건, 91 타입이 올 들어 3건의 매매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초중반 5억 원대 초반에서 7억 원대 중반 사이에 거래되던 분양권은 8월 입주 이후 8억 원대에 진입했다가 작년 12월 마지막 날 37층이 10억 8,500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91 타입은 2018년 7억 원대 중반에서 9억 원대 초반까지 거래되던 분양권이 작년에는 거래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다가 올해 들어 5월에 11억 4천만 원, 7월에 12억 5천만 원과 13억 3천만 원의 매매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반면 2018년 9월 입주한 광교 아이파크는 작년부터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4 타입은 작년에 8억 원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매매가 있었고 올해 들어 10억 원을 넘어서 4월과 5월에 각각 11억 6천만 원과 11억 3천만 원의 매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인 8월 9일 43층이 12억 8천만 원에 실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1 타입은 작년까지 8억 원대 중반부터 9억 원대 중반까지 분양권만 거래되다 올해 들어 5건의 매매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3건의 거래 내역을 보면 6월에 14억 5천만 원, 7월에 10억 5천만 원, 8월에 13억 5,500만 원의 매매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이 숲세권 메리트만으로 과연 광교와 영통의 신축 시세를 따라갈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다음으로 청약 관련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에는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 민간 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연주택입니다. 총 1,509세대 중 927세대는 일반에 공급하고 나머지 582세대는 기간 추천, 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등으로 특별 공급합니다. 일반 공급 청약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0년 9월 4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단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예치금은 전용 8호 이하의 경우 수원시 및 경기도 200만원, 인천광역시 250만원, 서울특별시 300만원입니다. 그러나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에는 당해 지역인 수원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미달시 기타 지역으로 배정됩니다. 현재 수원 청약시장이 굉장히 뜨거워 기타 지역은 이번에도 청약 기회조차 없을 듯 합니다. 투기 과열지구인 수원시에서 분양하는 단지여서 전용 8호 이하는 100% 가점제로 8호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추첨으로 공급되는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 구성업 및 1주택 처분 승낙자에게 공급합니다. 당첨자 선정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되고 향후 10년간 투기 과열 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이번에는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 중 다자녀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의 50%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는 서울, 인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으로 우선 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공급순위, 거주지역, 자녀수, 추첨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노부모 부양은 만 65세 피부양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 일정을 보면 특별공급은 9월 14일 월요일, 해당 지역 1순위는 9월 15일 화요일, 기타 지역 1순위는 9월 16일 수요일, 2순위는 9월 17일 목요일에 진행되는데요.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9월 23일 수요일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품대행소 거기가 준비한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거기가 궁금하다 편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큰 힘이 되는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7월 말부터 24시간 아이와 있다 보니 영상 업로드도 늦고 댓글에 답글 달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발품대행소 거기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힘이 나는 댓글도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한풀 꺾이는 더위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도 수그러졌으면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발품대행소 거기